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분당대생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최성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식도암에서 아이보리스 오퍼레이션 후에 가스트릭 컨두잇에 튜머가 생겼을 때 수술적 방법과 그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의 치료를 한 가지 케이스를 들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34세 여자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기 한 2년 전에 식도암 수술을 이스라엘에서 받고 최근 발생한 디스파지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식도암이 이렇게 있을 때 식도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배에 있는 스토막을 위에 올려서 수술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환자는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해서 이제 EGD를 시행을 했는데 그 EGD 스콥 다이아미터가 한 1cm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그리고 스토막의 컨두잇에 얼서레이션이 발견됐습니다. 이 얼서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옵시를 시행했는데 시그널 링셀 타입 푸어리 디퍼런시에이션 타입으로 나왔고 보만 타입 4 스테이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EGD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별표에서 지금 보시는 이 약간 옐로이시한 리전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스토막 캔서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있는지 PET-CT를 시행했는데 이 스토막 컨두잇 외에는 다른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보면 이렇게 에소파지얼 캔서를 수술한 후에 이 가스트릭 컨두잇에 스토막 캔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짧게는 1년 안에 길게는 10년까지도 스토막 캔서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식도암 수술하고 나서도 항상 이 스토막 캔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매년 그 EGD를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면서 레코멘드를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스토막 가스트릭 컨두잇에 이제 캔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피셜하게 있을 때는 EMR로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즈가 좀 크거나 그러면 수술적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파셜 리섹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진행됐을 때는 토탈 가스트렉토미를 한다거나 이런 수술적 치료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케모세라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스토막 캔서가 생기고 스토막을 컨두잇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에 어떤 컨두잇을 이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컨두잇으로는 콜론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콜론을 컨두잇을 사용했을 때 라이트, 트랜스버스, 레프트 이렇게 주로 세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주로 라이트 콜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길이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연동 방향이 순방향이기 때문에 주로 레프트보다는 저희는 라이트 콜론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콜론을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가장 저희가 이제 유념해 둬야 될 게 이 블러드 서플라이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아테리를 남겨두고 어느 아테리를 라이게이션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저희가 CT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콜론을 저희가 하베스팅 하게 되면 이렇게 컨두잇을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할 때 이렇게 이제 콜론 오멘툼을 불빛에 비춰보면 그 안에 보이는 뱃셀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라이게이션을 해야 될지 어디를 살려야 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 라이게이션을 하고 오멘tum 모빌리제이션을 하고 나면 이렇게 콜론이 충분한 목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수술에 특별한 문제 없이 콜론을 하베스팅을 해서 컨두잇을 이용해서 수술은 잘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일주일 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아나스토시스 사이트가 인택트한지 이제 에스파그램을 시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아나스토시스 사이트에 이렇게 리키지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걱정을 되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예방을 하고자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나운스드 사이트에 리키지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크기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약 한 7, 8mm 정도의 이렇게 홀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가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쓰고 그리고 뉴트리션 서포트를 이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힐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도 고생을 하고 이게 쉽게 또 막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전으로서 다시 이제 리오퍼레이션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환자한테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엔도루미널 베큐움 세라피라고 좀 새로운 방법인데 이것을 저희가 이 환자한테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런 처음에 식도 이 문합 부위에 리키지가 있을 때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주로 슈퍼피셜 운드의 인펙션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티슈 디펙트가 있을 때 여기에 계속 엑수데이트가 생기고 그리고 인펙션 이런 데브리들이 계속 고여 있음으로 해서 힐링이 잘 되지 않고 딜레이 되는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기에 이제 스펀지를 패킹을 하고 여기에 컨티뉴어스하게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엑수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티슈 힐링을 재생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 기계 장비를 보면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 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이제 패킹할 수 있는 스펀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패키지로 나온 여러 가지 테이프나 이제 카테터 같은 게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운드 디펙트가 있을 때 이렇게 스펀지를 이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에 패킹을 하고 그리고 프레셔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걸리게끔 시럽을 잘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카테터를 연결해서 이제 장비를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슈퍼피셜이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위장이나 이런 문합 부위에 리키지가 있을 때 또 적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석학들이 이제 다른 이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도 주위에 어떤 위치에 리키지가 있을 때 이 안에 똑같이 그 스폰지를 위치시키고 카테터를 연결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약 마이너스 125 음압을 줌으로써 똑같이 힐링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단시간 내에 금식하거나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튜브에, 레빈 튜브의 끝에 스펀지를 타일을 해서 고정을 단단히 시켜놓고 그리고 EGD 팁의 끝에 실로 역시 타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실제 EGD로 그 식도 안에를 관찰을 하면서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한 후에 일주일 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사이즈가 많이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힐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에스파그램을 시행했는데 전에 보이던 그 리키지가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시 이제 시기를 시작했고 모든 드레인을 뽑고 건강하게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식도암 수술 후에 그 스토막에서도 충분히 캔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EGD를 해서 스토막 캔서 발생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콜론을 이용해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불행히도 이제 문합 부위에 리키지가 발생했을 때는 고전적인 방법 외에도 이런 백큐um 세라피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한다면 좀 더 환자한테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